네,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정고등학교 교사 전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안내드릴 부분은요, 지금 3학년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상담이나 아니면 아이들 지도에 필요하신 활용하실 자료들 또는 참고하시면 더 좋을 부분들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수시 진학 지도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참고 자료들 몇 가지 안내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수시 진학 지도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대기업 대입 상담 프로그램에서 아이들 상담 시에 유용한 기능들을 몇 가지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처음에 이제 강의 의뢰를 받고요. 작년 한 해 동안 고3부장으로서 생활했던 부분들을 한번 곱씹어보고 되짚어 봤었는데요. 저희 10분의 담임 선생님과 함께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 7분은 고3 지도 경력이 없으셨고요. 한 분은 신규 발령을 받으셔가지고 바로 고3으로 오셨던 선생님도 계셨었는데요. 이 선생님들이랑 1년을 돌이켜보니까 이 단풍나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단풍나무는 계절이 바뀌면은 생존을 위해서 색깔을 바꾼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색이 아름답다라고만 이게 느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고3도 밖에서 보면은 아이들 대학 보내고 정말 멋있어서 고3 담임선생님들 이런 인식이 많이 있는데 작년 1년을 담임선생님들과 이제 좌충우돌 하면서 보낸 경험을 보면은 그 안에서 선생님들의 정말 큰 노력과 열정이 없었다면 아이들이 대학에 잘 진학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안내드릴 자료들이나 활용하시는 부분들을 이런 식의 안내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세 부분으로 나눠봤거든요. 그래서 3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초반부, 그리고 8월에서 10월까지 중반부, 그리고 후반부까지 이렇게 시기를 나눠서 특히 3월부터 7월의 초반부 시기, 그리고 8월부터 10월까지 중반부에 활용하실 수 있는 자료와 데이터들 사용하시는 방법들을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학생 기초조사서 요것들 3학년 담임하시면서 지금 보시는 양식이 아니시더라도 선생님들 나름대로 만드셔서 아이들과 처음 만나셔서 상담도 진행하시고 우리 아이들 대학 희망하는 대학이 어디지? 어느 학과를 가고 싶지? 어느 대학에 가고 싶어 하든 내가 열심히 보내야 되겠어라는 그런 마음으로 상담들을 잘 진행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경험을 통해서 생각해 본 바는요. 3월에 학년 초에 상담에서 학생의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하고 내가 모든 방향을 이끌어주고 결정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지원하게 될 대학이나 학생들이 가게 될 모집단위, 이제 학과를 얘기하는데요. 이 모집단위가 원서를 작성하기 직전까지도 계속해서 변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달에 그리고 4월 달 이제 내일 모레 이제 모의고사 있죠. 저희 모의고사 보고 아이들 대학이 또 바뀝니다. 그리고 5월 달에 모의고사 보고 대학이 또 바뀝니다. 6월에 시험을 보고 대학이 바뀌고요. 아이들 내신이 확정되면 가게 될 대학이 또 바뀝니다. 계속해서 원서 작성 직전까지 대학이 바뀌기 때문에 학과가 바뀌기 때문에 처음 한두 번 이제 아이들과 상담하신 내용으로 아이들을 어떻게 방향을 결정지어야지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시는 게 더 유연한 사고로 아이들을 이끌어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첫 상담을 통해서 학생이 2학년 시기까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학교 생활을 해왔는지, 그리고 아이의 내신 성적이 어떻고, 이 내신 성적을 가지고 아이는 어떤 생각으로 어느 대학과 어느 학과에 지원하려고 하는지, 이상과 현실의 격차가 어느 정도 있는지, 요 정도를 파악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년 초반 3월부터 6월 사이에 반드시 이거는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게요. 우리 반 아이들의 생활기록부를 1번부터 끝번까지 반드시 읽어보시는 거를 적극적으로 권장해드립니다. 어떤 아이가 저는 정시로 갈 건데요. 수능으로 갈 거라서 전 학교 생활 안 할 겁니다라고 하더라도 그 아이의 학교 생활 기록부라도 꼭 읽어보시는 거를 추천해드립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 기록부 속에 지난 2년간의 아이의 생활, 아이의 성격, 아이가 해왔던 학습의 내용들, 그리고 아이의 학교에 대한 생각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아이를 파악하는데 정말 좋은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기록부를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해드리고요. 아이들과 상담을 하시면서 아마 선생님들께서 느끼셨을 거예요. 상담을 하시면서 그 아이들이 3학년 처음에 이 3월달이 되어서 고3이라는 생각으로 압박감을 많이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워갖고 오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제가 1년 동안요, 이렇게 준비하면요, 수능 점수 100점을 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요, 제가 선생님께 말씀드렸던 대학에 갈 수 있어요. 또는 제가 1년 동안 잠을 몇 시간을 줄이고 공부를 하면요, 제가 어느 정도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또는 제가 성적을 3학년 시기에 어디까지 올리면 어느 대학을 갈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얘기들 하는데 실현하는 친구가 거의 없죠. 그래서
3학년 3월 시기에 처음 아이들과 상담을 하시면서 아이들의 잘못되거나 왜곡된 이런 학습 계획과 방향을 바로잡아 주시는 게 선생님들께서 해주실 중요한 역할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내를 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초반에 우리 고3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 많으시다고 해서 제가 처음 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이제 자료를 가지고 왔거든요. 이제 선생님들께서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대입 전형에 대해서 이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교육부에서 이제 아이들 대학 입학하기 4년 전에 정책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시기에는 대입 전형의 기본 사항을 8월 달에 여름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기본 사항은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자, 수시는 학생부 위주입니다. 학생부 교과와 서류 기반의 종합 위주입니다. 정시는요, 수능 위주로 아이들이 대학을 진학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건 별거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2학년 시기 4월 말에 발표를 하는 이 시행 계획이 중요합니다. 2학년 시기 4월 말에 발표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맡으신 아이들이 작년에 이미 올해 아이들이 가게 될 대학에 몇 명을 선발하고 어떻게 선발한다는 내용들이 전부가 다 발표가 돼 있습니다. 이건요, 이 시행계획은 특별한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나 특별한 정책적인 변화 아니면 학교의 대학의 통폐합 이런 몇 가지 사유가 아니라면은 요 시행계획은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그래서 이미 1년이 넘는 시기 동안 아이들이 가게 될 대학에 대해서 준비할 시간을 미리 주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 아이들을 지도하게 될 선생님들께서도 아이들이 진학하게 될 대학에 대한 정보를 파악을 하셔야죠. 그래서 이 시행계획과 관련된 자료들이나 여러 가지 정보들을 습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올해 그리고 이제 모집요강이 매년 5월 말에 나오는데 이슈가 있습니다. 이제 의예과 이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확정되어서 인원 발표가 되었죠. 그리고 이게 모집 요강에 실제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지금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월 말에 수시 모집 요강이 발표가 될지 좀 더 연기가 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입 전형 시행 계획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우리 아이들의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